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요 단원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점화식. 점화식이를 불렀던 그 녀석. 얘죠. B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이 식을 만족한대. 자, 요걸 만족하는 BN은 무슨 수열일까? 그 점화식의 구조가 저 마이너스 2 BN 플러스 1만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우변을 먼저 써주면 2 B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남았어요? BN 플러스 2 플러스 BN. 이게 뭐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는데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했더니 가운데의 두 배랑 같대. 이게 무슨 말? 등차 중항 공식이잖아. 즉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지.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등차 수열입니다까지는 알게 된 거야. 누구? BN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거 하나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BN에 대해서 첫째 항, 뭐 이웃하는 항,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은 공차 우리가 직접 찾던 문제에 제공되어 있는 공차를 이용하든 해서 일반항과 합공식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수열이 있었어. 또 다른 수열이 있네. 나 4부터 70까지 그 안에 A1, A2, A3, 점점점 AN을 집어 넣었더니 4, A1, A2, A3, AN 그리고 70까지 해서 이 수열들이 뭐다? 합이 뭐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 수열 BN의 일부를 중간에 빠지는 항이 없이 순서대로 모두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B1, B2, B3부터 해서 막 나열이 되어 있겠지. B 뭐 여기까지 있겠지. 거기에서 뭐야? 중간을 퉁 잘라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놓은 거다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은 여기만 봐도 등차 수열이고 요만큼을 봐도 등차 수열이고 요만큼을 봐도 등차 수열이야. 중간에 빠뜨리는 게 한두 개 있어버리면 그건 등차가 아니게 되겠지. 공차가 다 3이었는데 하나 빠지면 여기서만 6이고 나머지는 또 3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빠뜨리는 거 없이 그대로 옮겨왔다니까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BN이 등차 수열이었는데 그중 일부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왔으니까 4, A1, A2부터 해서 AN-을 하나 더 썼어요. 그리고 AN 하나 더 70까지.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놈에 대해서 뭐 했어? 그놈에 대해서 합을 구해보재.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있어? 2분의 일단 뭐? 항의 개수. A로 시작되는 것들만 N개고 그 앞에 4 하나 더 있고 그 뒤에 70 또 있으니까 전체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다. 그치?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2A 플러스 MSLD 이런 것도 있지. 그런데 뭐도 있어? 첫째 항 더하기 끝항도 있잖아.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 1850이래. 뭐 이 수열의 합에 대하여 사용하러 간 겁니다. 그러면 끝났네. 이거 뭐 홀수에 74, 홀수가 아니네. 약분된다. 얼마야? 74 일어나는 얼마지? 37? 그러면 이제 우리는 n 플러스 2가 얼마인지를 얼마? 나눠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5배겠죠? 5, 7, 35, 5, 35. 5배. 그럼 50이냐? 50이 되는 거야. 아, n은 몇 개? 48개였네. 그래서 4랑 70까지 해서 딱 50개가 떨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해주세요?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14번째 항을 찾아주세요. 뭐야? 4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3개 이동해서 A3, 4개 이동해서 A4. 그렇게 A14까지는 14번 이동해주면 되네. 그 이동할 때마다 뭐야? 공차를 더하고 있는 거지. 즉, A14는 4에다가 공차를 14번 더합시다가 답인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공차 찾아오기가 된 거지. 알았음?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얘네가 어떻게 된다고? 4에서부터 70까지. 전체 항이 몇 개? 50개.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50번째 항인 거야. 공차 몇 번? 49번 더해주면 돼. 그 더해진 양이 66인 거잖아. 그래서 공차는 49, 뭐이래? 49분의 66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끝. 그러면 이제 당신들한테 지금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얼마라고? 49분의 60. 49분의 60. 끝. 아이들이야. 4 더하기 7분의 132. 4는 28로 통분된 거고 132 통분하면서 분자가 28이 된 거고 어쨌든 160 나누기 7. 답은 그래서 167이겠네요. 이해됐나요? 끝.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1822번 갑시다.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N이 있습니다. 모든 전선에 대하여 로그 2의 AN분의 AN 플러스 1은 2분의 1입니다. 뭐야?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로그 안에 들어간 채로는 힘드네. 저 로그를 풀어버리자. 뭐 하자? 양변을 2의 지수로 사용하자. 또는 뭐 로그의 정의를 쓰자. 어찌됐건 간에 2의 몇 승이? 2분의 1승이 AN분의 진수다.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뭡니까? 2분의 1승이라는 것 자체가 루트 1을 말하는 거죠. 양변에 AN을 곱할까? 그러면은 이거네. 뭐가 나왔어?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항에다가 루트 1을 곱해주세요.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입니다. 가 나와버린 거죠. 뭐 말할? 끝.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들한테 합을 구해주세요. S6이라는 합, S10이라는 합. 자, S6 어떻게 구해? 일단 쓰고 갈까? S6 어떻게 구해? 등비수열인 거 알고 공비가 아는 거에 등비수열의 합.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몰라? A1이라고 쓰자. 공비 얼마라고요? 루트 2. 그놈의 몇 승? 6. 항의 개수 승. 6개 더하는 거니까 6승. 분자는 똑같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1 역시 몰라. 그리고 공비 얼마? 루트 2의 몇 승? 역시 12. 항의 개수 승. 끝났잖아. 왜? A1 몰랐지. 대신 약분되잖아. 분모에는 루트 2 마이너스 1도 약분되잖아. 그럼 굳이 남은 거 한 번 더 써주면 루트 2의 6승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자가 뭐로 보이냐? 루트 2의 6승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루트 2의 6승 플러스 1과 합, 루트 2의 6승 마이너스 1. 자, 합차 공식을 써서 약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의 6승, 루트 2의 제곱부터 해버리면 2가 되고 남아있는 3승. 다시 한번 루트 2의 몇 승? 2승의 전체 3승으로 가면 6승인 거잖아. 2, 3승, 8. 답은 9. 끝. 몇 번? 2번. 역시 정리해 줄래요? 등비수열이랑 연관지어서도 이게 꼭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아니라 등비수열이랑 연결지어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알았죠? 정리해 주세요. 1828번 가봅시다. A1이 2라고 하고요. A. 자, 요 두 번째 녀석 요거 잘 봐야 되겠다. 그지?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저만식을 다 보여줄 때 형태가 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꼴이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주어져 있는 저만식을 AN 플러스 1은의 형태로 다 이양시켜보자. 그럼 뭐야? AN만 넘어가면 되죠. AN에다가 뭔가를 더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녀석이 상수 3이면 공차가 3인 거고 상수 5면은 공차가 5인 거지. 그런데 상수가 아니야. n에 따라 달라지는 녀석이. 요 녀석 어떻게 풀라고 했으니까 fn 꼴. A에 n에 1, 2, 3, 4 넣어주는 거라 그랬지.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점점점점 n-1까지 한번 넣어보자. n 자리에 전부. 그러면 이 녀석은 A2는 A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1분의 1. 두 번째 n에 2 넣어주면 A3는 A2에다가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n 자리에 n-를 한번 넣어보자. n 대신 n-를 들어가면 뒤에는 플러스 1 때문에 좌변은 an이 되고 얘는 an-1 플러스 뒤에는 얘도 루트 n 플러스 루트 n-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을 싹 다 모아는 거라고 했어. 이거는 풀이 자체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싹 다 더해주는 거야. 그럼 좌변도 A2, A3, A4 점점점부터 AN까지 싹 다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변 또한 A1, A2, A3 점점점 AN-1까지가 더해져 있는 거고. 그 뒤에 또 얘네들이 또 더해져 있는 거야. 양변을 A2부터 AN-까지로 뺍니다. 다 사라져요. 좌변에 남은 게 AN밖에 없는 거예요. 우변은 여기도 다 사라지고 A1 하나 남았고. 거기다가 이제 얘네들을 더하고 있는 거지. 어떤 거? 루트 2 플러스 루트 1분의 1,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런 식으로 해서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1. 그 이제 너희들은 요 녀석 어떻게 하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그마에서 많이 풀었었던 거죠. 유리바. 분모 유리바 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해주면은 합차 뭐야? 2 빼기 1, 1. 생략.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어때? 보여? 루트 2 사라지고 루트 3 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거 남고 여기 앞에 거만 남는 식으로. 그게 지금 A1에다가 더해져 있는 거야. 뭐? AN. 끝. 그러면 AN은 뭐네요? 첫째 항 2라고 주어져 있었죠. 그 뒤에 더해져 있는 거는 루트 n-1입니다. 아하, 루트 n 플러스 1이군요. 뭐가? AN. 그럼 A100은 11이겠지.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11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연아, 요거 더 혹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번호 불러주세요. 자, 뭐 방금과 약간 유사하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일반형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보자. 뭐 하고 있어? 한 번 더 씁니다, 그냥.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AN에다가 뭔가를 곱하래. 얘가 역시 상수이면 공비가 2. 상수 3이면 공비가 3인 그런 등비 수열이 되겠지. 근데 그냥 n을 곱하면 돼. n에 따라 달라지는데. 역시 이외에도 뭐 한다? 1, 2, 3, 4 넣어보면서 규칙 찾기야. 물론 그 규칙이 깔끔하게 방금 문제처럼 똑 떨어지는 거는 아니야. 일단 1, 2, 3, 4 넣어볼게. n에다가 n-1까지. A2는 뭡니까? A1에다가 1을 곱해주세요. A3는 뭡니까? A2에다가 2를 곱해주세요. 점점점. AN은 뭡니까? AN-1에다가 n-1을 곱해주세요. 그러나서 이거를 어때? 이 식들을 전부 다 양변을 아까는 더했지만 이번에는 얘들을 곱하기니까 곱하기로 갑니다. 그럼 양면에 똑같이 A2부터 AN-1까지 곱해져 있고 A2부터 AN-1까지 곱해져 있거든. 싹 다. 곱하기. 그래서 양변을 약분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남은 게 뭐다? 좌변은 AN, 우변은 A1에다가 뭐다? 1, 2, 3, 점점점부터 해서 어디까지? N-2 그리고 N-1까지 다 곱하기 꼴이 되어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런 AN들을 뭐 한 5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2000개를 더해보지. 이게 예를 들어서 AN이 어느 하나의 식으로 딱 n에 대한 뭐 2차식이면 2차식, 1차식이면 1차식 아니면 지수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 AN을 줬다면은 계산 문제가 맞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식으로 하나로 표현을 못해. 이게 다야 그냥. 뭐 팩토리얼 정도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이게 다야. 그럼 여기서 어디가 이 문제의 키가 되느냐? 여기야 여기. 너네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12,543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당연히 43이죠. 왜요? 그거를 이유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기는 한데 당연히 43이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1 곱하기 10의 4승 2 곱하기 10의 3승 5 곱하기 10의 제곱 4 곱하기 10의 1승 3 곱하기 10의 0승 또는 그냥 3 곱하기 1 다 좋아. 근데 이 녀석을 뭐 해보겠다? 100!
10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 녀석들을 각각을 따로따로 보는 거야.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 더해주면 전체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서 관련이 있다. 즉 어쨌든 뭐 하면 된다? 얘네들을 각각 100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얘는 이미 10을 4개나 가지고 있어. 10의 제곱 100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소인수로. 맞죠? 인수로. 소인수가 아니라 인수로. 그럼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얘도 얘도. 그래서 너희들은 이 녀석만 고민하면 되고 이거 자체를 수를 봤더니 43이네. 그래서 100으로 나눠봐야 나눠 떨어집니다. 저 43 자체가 나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도 이해를 해보면 좋고 예를 들어서야 이런 식으로는 안 주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이 은근히 있는데 뭐 지금처럼 십진수는 아니니까 막 이상한 식으로 주어질 거야.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아이씨. 이 녀석을 뭐 해보래? 5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도 가끔 등장할 거다. 그래도 마찬가지 뭐야? 여기까지 나눠 떨어지는 수들이야. 이미 5의 제곱 다 가지고 있잖아. 얘네가 결정하지. 물론 이게 답이란 얘기는 아니야. 왜? 이거 계산해보면 8이야, 8. 근데 가끔씩 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58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5제곱으로 나눠서 답은 58을 25로 나눈 나머지는 8이에요 하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은 뭐 이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찾아보자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개소리냐. 자, 간다.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1부터 2025까지의 AK들을 싹 다 더해보래. 자, 그 녀석을 나는 2025부터 좀 써볼게. 자, 2025를 써주면 뭘까? A1에다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2024까지. 그게 A 2025야. 그 다음에 KA 2024를 넣어보자. A 2024. A 2024는 뭐예요? A1에다가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2023까지 곱해야 돼. 그런 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자, 근데 왜 중략을 하냐? 1부터 2024까지 곱 중에 뭐 있어? 자, 1, 2, 3, 4, 5 앞에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1, 2, 3, 4, 5 곱하면 얼마야? 120이에요. 1, 2, 3, 4, 5 곱해주면 120이야. 근데 그 뒤에 6이 있다. 그럼 뭐야? 6 안에 2가 있지.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그 1 곱하기 5랑 6에 있는 2를 하나 더 곱하면 그거 자체가 240이야. 이 수는 뭐 졸라 크죠? 어쨌든 240의 배수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240을 나눠봐야 나머지 관여 안 합니다. 떨어지거든.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쭉쭉쭉. 어디? (6까지) n이 7, a7까지는 일단 아까 말한 이유로 240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여기에도 2가 있고 여기 120이니까 240의 배수거든. 그러면 이게 단가? 그럼 a6부터는 다시 다 써야 되나? 아니지. 사실은 내가 6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어디가 문제야? 예, 점점 안 해도 되네. A1이 2야 사실. 이것만 해도 240이야 이미. 이해됐습니까? A1이 2잖아 여기.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고민하러 가면 돼? 여기까지 가져오면 되는 거야. 뭐? A2까지. 그 다음에 A1은 말 그대로 그냥 A1 하면 되지. 됐습니까? A2는 사실 1A1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0의 배수들이야. 즉 240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놈들이야. 고민 안 해도 돼. 여기서부터 고민하자. 얘 얼마입니까? 48이죠. 24, 얘 2. 얘들은 뭡니까? 10이죠. 얘들은 뭡니까? 얼마야? 4야? 2, 2. 얘네들의 총합이 얼마야? 68. 그래서 이 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240의 배수에다가 68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240으로 나눈 나머지는 68이 그대로 다 튀어나와요. 답은 1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 맞아요. 잘 안 봤었다면. 근데 비슷한 문제들을 고1 때 사실 고난도 문제로 많이 보기는 했었어. 아이 아파라. 알았죠? 뭐 본인이 기억이 안 날지는 몰라.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다 되면 47번 가자. 정리부터 기기. 다음 항을 만듭니다가 아니지. 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an을 건드리는 게 아니지. an으로 건들기는 하는데 2n번째도 만들고 2n 플러스 한 번째도 만드는 거야. 아니네. 이건 또 좀 느낌이 다르네. 자, 어쨌든 찾아가 보자. 첫째 항이 얼마야? 그걸 몰라. 첫째 항이 뭔지는 몰라. 그냥 A1이 있었다. A2를 구해보도록 하자. 자, 구하고자 하는 게 A2. 뭐야? 짝수야.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잖아. 짝수를 구하는 건 얘입니다. 짝수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 구하고자 하는 놈을 2 곱하기 n꼴로 표현을 했을 때 얘는 2 곱하기 1이겠지. 그때 A2에다가 A1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형태로 가자. 이거지. 맞나요? 다음 두 번째. A3도 가보자. A3는 어떻게 찾아가는데? 홀수 번째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네. n에 1 넣어주면 3이다. 그지? n에 1 넣어보자. A2에서 1을 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래? 3이래. 뭔 개소리야? 1이지. 1이래. 아, 그럼 뭐야? A2가 2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역산하러 들어가자. A2가 2예요. 얘가 2예요. 얘가 2예요. A1은 얼마예요?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야 2 곱하기 2분의 1 되고 1 더해서 2는 만드는 거지. 이해됐니? 그렇게 첫째 항, 둘째 항 알고 세 번째 항은 원래 1이나 주어졌었고 이제부터 뭐 하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순서대로 해서 15번째 항까지 찾아가면 되는 거야. 가자! A4. 뭐요? 2 곱하기 2로 바라보면 되죠? A2 곱하기 A2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 짠, 짠, 5. A5는요? 2 넣어주세요. 2 넣어주면 됩니다. A4에다가 1 빼기. 이거 4잖아. A6 찾아가 보자. A6는 2 곱하기 3입니다. A2 곱하기 A3 플러스 1입니다. A3 어디 있지? 여기 있다. A2 곱하기 A3 얼마지? 2. 얘는 3. A7을 찾아가 봅시다. A7은 뭐예요? 여기다 3 넣어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A6 빼기 1이네요. A6 3. 얘는 2. A8 2 곱하기 4니까 A2, A4 플러스 1. A4가 5. 그럼 뭐야? A2는 계속해서 2죠? 2. 11?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규칙성을 찾아주면 제일 베스트고 규칙성을 못 찾겠으면 하나하나 진행해주면 되고 좀만 더 가볼까? A9 4 넣으면 되죠. A8 빼기 1 방금 거에서 1 빼자 10 그런 식으로 찾아갈 거야. 자, 막 찾아가지 말자. 너무 무지성으로 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규칙을 찾아갈 건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든 항들이 다 궁금한 거 아니잖아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A1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아 A15는 어떻게 구한대? A14에서 1을 빼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A14만 찾으면 되네. 근데 A14는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7로 바라봐서 A2에다가 A7만 곱하면 돼. 1도 하고. 그러면 사실 이것을 끊었으면 됩니다. 알았죠? 계속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 요등은 사실은 의미 없는 수들이었지. 수가 아니라 항들. 그럼 어쨌든 끝났네. H7은 2, 얘도 2. 5, 얘는 4. 끝.
답은 4예요. 됐나요? 뭐 하는 거야? 점화식을 보면서 그냥 1, 2, 3, 4 넣어보면서 규칙을 찾거나 또는 규칙은 안 보이지만 그냥 하나하나 넣어보면 값 찾아보기. 알았죠? 근데 15번을 반복 진행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몇 번 안 합니다. A7을 구하기 위해서 A6만 있었으면 되고 A6는 A3에서 나왔었거든. 그럼 사실 A4, A5도 의미 없는 수였어. 사실은 A3 구하고 주어져 있었지. A3 주어진 거 그대로 사용하고 A2는 뭐 찾아왔었어야 되고 그래서 A2, A3 찾고 A6 찾고 A7 찾고 A14 찾고 A25 찾고 한 5번 정도만 찾았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한 4번, 5번 또는 한 6번 정도까지는 단순 연산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원인 거고. 알았지? 알았지? 자, 역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자, 4문제 남았는데 요 4문제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시간이 애매해져 버렸다. 76번은 쉬었다 갑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활용형 문제가 나와요.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등장하는 활용형 문제는 너희들이 구분을 해야 돼. 일반항을 찾아가는 문제인지 점화식을 찾아 나가는 문제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일반항은 뭐 등차등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등차등비는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만 하면 상관은 없거든. 자, 어쨌든 그때 일반항이냐 점화식이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사실 구분 못해요. 정확하게는 점화식으로 풀어야만 하는 예시들을 익혀둔다, 기억을 해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점화식을 작성을 해주는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똑같은 일, 뭐 행위겠지. 계속해서 반복 진행하는 느낌의 문제가 있을 거야.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소금물. 뭐 얼마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있었다. 이거를 뭐 덜어내고 또 다른 소금물 넣고 또 덜어내고 똑같이 넣고 덜어내고 똑같이 넣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 진행할 때 n번 시행한 후 뭐 소금물의 농도를 AN%라 할 때 이런 문제들 있잖아. 물 버리고 뭐 물 넣고 물 버리고 뭐 증발하고 다시 물 채우고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이 일단 제일 기본적인 점화식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악수하기. 그 다음에 바둑돌. 놓기. 늘어놓기.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바둑돌이랑 딴 거 먼저 할 거야. 어쨌든 이미 해버렸다. 또 뭐 있냐면은 타일. 약간 바둑돌이랑 비슷한데 타일 쌓기. 이런 느낌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점화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점화식으로 푸는 문제와 일반항으로 푸는 문제 뭐가 다른데 일반항으로 푸는 문제는 그 전에 거 관심 없어. 막 첫 번째가 얼마고 두 번째가 얼마고 관심 없어. 그냥 n번째 시행한 후에 그 AN을 바로 N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아니냐만 구분을 하는 거야. 그걸로 접근을 하는 거고. AN만 딱 봅니다. 그게 일반항. n번 시행한 후 몇 개가 될까? 자, 근데 점화식 문제라고 하면은 점화식은 뭐가 있냐? 제일 대표적으로 그냥 AN-1과 AN의 관계야. 관계. 물론 대부분의 문제들이 N-1과 AN만 나오는 것은 아니야. AN-2가 있을 수도 있어. 또는 AN 플러스 1. 어쨌든 그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요 1877번 같은 문제들 때문이에요. 약간 느낌이. 잘 봐. Bn까지 가는 경로의 수, 최단 경로의 수를 AN이라 부를 때 세 번째, 일곱 번째 찾아가래.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일 쌓기랑 느낌이 비슷한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있잖아. 일단 여기를 n-1이라고 바라봐.
뭐 중간에 타일들은 여러 개 더 있었겠죠. 지금은 세 번째 걸 그림을 그냥 본 것뿐인데. 뭐 요 뒤에 점점점 해서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났다. B의 n이다. n-1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A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n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항이고, 점화식 문제는 그냥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있다. 몇 가지? 몰라. 그냥 AN에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번째를 찾아가는 거지.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올 수 있어? 일단은 A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 몇 가지 방법으로? A만 한 가지 방법으로. 그럼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어때? 마지막에는 무조건 옆으로 가야만 최단거리는 경우인 거지. 곱하기 한 가지 방법으로 AN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꼭 여기까지 왔다 가야 되냐? 아니잖아. 여기에서 이 경로로 와도 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하나야. 쭉 오는 하나. 또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가도 되지. 세 가지 방법이 정확하게는 더 있네. 이게 다야. 어떻게 만든다? 다음 번째까지 가는 방법의 수 A는 또는 수열로 치면 n번째 항은 그 전에 있었던 항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듭니다. 다시 쓸까? A에는 AMR3에다가 3 더해주시면 돼요. 이 정화식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끝. 뭔데? 등차 수열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는 게 점화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물론 등차인 이 문제 지금 몇 번이야? 77번이지. 77번 문제는 그냥 BN을 찾아가도 돼. 오케이? 찾아가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일부러 점화식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어. 이거 설명하려. 끝입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A3, A7은 A1에다가 2B를 등차는 3이니까 그냥 바로 갈까? A7은 A1에다가 6D를 맞죠? 더해주시면 돼. 그럼 결국은 2A1에다가 6 더하기 18 얼마지? 24? 더해주시면 끝난다고. 그럼 이제 너희들은 A1만 찾으면 돼. A1은 뭐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답은 32이에요. 끝이야. 답은 4번. 됐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점화식을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자, 다시 말합니다. 77번은 등차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려고 덤벼도 답은 나올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이 풀이를 이미 들어버린 상황에서. 근데 점화식으로 풀어야만 하는 방식은 반드시 이렇게 접근해야 돼. AN-1을 알아 몰라? 몰라. 그냥 AN-1이 있는데 그 방법의 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AN을 만들어 나가는 느낌으로 찾아가는 거. 알았음?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들 몇 개 더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 정리. 77번 먼저 했다. 76번보다. 정리. 그래서 76번은 어떻게 푸는데? 0. 자, 요거는 그림에서 유추하는 방법도 있고 늘어놓으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 늘어놓으면서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A1, A2, A3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쳐다보면서 A4, A5 정도까지 몇 개만 더 그려보는 거야, 직접. 근데 잘 봐.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 그죠? 여기만 딱 봐. 아직 선 안 그은 거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었어. 2개의 영역으로 나눠 있었죠. 거기다가 직선을 하나 추가시키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영역에 선이 하나 그어져. 선이 하나 그어진다는 말은 영역 하나가 추가된다는 말이야. 이 영역을 지나가면서 영역 하나 추가. 이 영역도 지나가면서 영역 하나 추가. 2개의 영역을 지나가면서 2개의 영역이 추가가 된 거니까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 더.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직선을 하나 그으면서 몇 개의 영역을 지나가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기 영역 하나, 여기 영역 하나, 여기 영역 하나, 여기 영역 하나를 직선을 쫙 그었는데 네 개의 영역을 다 지날 수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지나가면서 세 개를 추가시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직선을 하나 더 그을 거야. 어떻게? 영역을 최대한 많이 지나가 봐. 어떤 거?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고 얘 대신에 얘를 가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지나갈 수도 있어. 어찌됐건 간에 짱 지나가면서 이 영역 지나가고 이 영역 지나가고 요 영역 지나가고 요 영역 지나가면서 네 개의 영역을 지나가다 보니 네 개 추가될 거야. 그렇게 A4는 11이 됩니다. 됐나요? 끝. 그러면은 어때? 얘네들이 2, 3, 4, 5, 6, 7, 8, 9 점점점 될 거 아니야. A10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A2를 찾아갈 때 2 더했고 3 만들 때 3 더했고 4 만들 때 4 더했으면 10 만들 때는 10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10을 찾아도 좋고 또는 얘네들 자체가 n 플러스 1이네. 1부터 시작하면 1 넣어주면 2, 2 넣어주면 3, 3 넣어주면 4. 그게 몇 개? 9개가 있으면 되잖아. 여기에 첫 번째가 있었고 여기에 10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에서부터 10번째를 만들기 위해서는 9번 더 해주면 되지. 그래서 뭐다? 9까지.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은 10일 거 아니야. 그거야. 그거를 어디에다가? A1에다가 더해주면 그게 A10입니다.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A1은 2. 요 뒤에 요거. 시그마 공식. 2분의 9 곱하기 10 플러스 9. 끝. 56. 됐나요? 요렇게 풀리는 거야. 답은 1, 2번. 끝. 자, 요게 뭐다? 또 점화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활용형 중 하나. 알았습니까? 정리. 지금 질문은 아닌데 너희들이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유형 10번이야. 유형 10번 별표 좀 쳐줄래? 유형 10번 자체를 별표 좀 칠래요? 이미 지나갔었어요. 질문은 없었는데 요 단원, 요 유형, 요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여기에 뭐 있어? 1860번. 수조. 뭐야? 퍼내고 물 넣고 퍼내고 물 넣고 퍼내고 물 넣고 똑같은 일 반복 진행하지.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관계식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만약에 10번째 10일 후에 수족관의 물의 양을 구하시오. 즉 A10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은 너희들이 AN을 구하러 갈지 지금처럼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구해 갈지는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은 대표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니까 당연히 관계식을 찾아야만 해. 그 관계식이 지금 답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라 치자. 그럼 이 식에서 A10을 찾아가는 게 이제 너희들의 역할인 거고. 알았죠? 오케이? 그런 느낌. 61번도 똑같잖아. 물 퍼내고 물 사용하고 물 넣고 물 쓰고 물 넣고 물 쓰고 물 넣고. 62번도 비슷하잖아. 뭐 매 1이야? 1시간이네. 매 시간마다 3마리로 분열, 3마리로 분열, 3마리로 분열, 3마리로 분열. 그렇죠? 5마리 죽고. 5마리 죽고 3마리 분열. 5마리 죽고 3마리 분열. 5마리 죽고 3마리 분열. 계속. 되었음?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고 있잖아. 뭐 이거 소금물 당연한 거고요. 소금물. 그리고 악수.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한번 생각해봐. N명의 학생이 악수하는 총 횟수 AN을 구하시오. 이거는 근데 좀 예외적인 게 조심해야 될 게 악수하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은 사실 뭐야? NCE야. 우리 언제 배웠어? 조합 단원에서 배웠잖아. 그지? 공통수학 1이지. 공통수학 1에서 배웠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있고 서로 모두 다 악수를 한다. 악수의 총 횟수는 그 10명 중에 2명을 고를 때마다 악수 한 번씩 하면 돼. 그래서 10CA입니다. 45가 답이에요. 알았어? 그런데 이거는 굳이 관계식을 찾으래. 그래서 이 문제는 수열 나눠내서 서술형으로 가끔 등장하고 조합 쓰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 이해되었습니까? 자, 어쨌든 이건 뭐다?
관계식을 어떻게 찾아간다? n 플러스 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악수를 하세요. 그 방법의 수를 찾아가 보자. 근데 뭘 이용해서? 이미 n명의 학생들이 모여있었고 지들끼리 막 악수하고 난리 났어요. 오케이? 막 악수하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n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n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거야. 얘가 오니까 갑자기 얘들이 악수를 안 하냐? 아니잖아. 원래 있었던 n명의 학생들이 악수하는 방법 an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추가가 되면서 악수하는 횟수가 더 늘어날 뿐인 거지. 몇 명? 얘랑 악수하는 횟수가 나머지 n명과 모두 다 악수하니까 n명이 늘어나는 거야. 끝이야. 이게 다야. 2번인 거야. 알았습니까? 뭐 조합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A10을 구하시면 뭐야? n에 1, 2, 3, 4 넣어주면서 뭐 n-1까지 넣거나 9까지 넣어서 A10을 구하러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악수하는 횟수가 저만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비하슨? 하이파이브도 똑같고요. 뭐 부부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악수하는 것도 응용을 했을 뿐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 할 수 있다? 점하식이 아니라 조합으로도 풀려면 풀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객관식 문제로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야. 왜? 그냥 애들이 다 조합으로 풀고 앉아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서술형으로 내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 피보나치 수열은 식의 구조, 수열의 구조를 잘 봐. 뭐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를 더해서 다음 번째를 만든다. 그러니까 수열을 늘어나 보면 처음에 1, 1 주어졌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항은 둘이 더해서 2. 그 다음 항은 앞에 거 둘이 더해서 3. 둘이 더해서 5. 둘이 더해서 8. 둘이 더해서 13. 둘이 더해서 21.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수열, 나열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어쩌라고? 일반항 AN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고 바로 문제 나와.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그냥 이런 형태의 규칙성도 존재하니까 혹시 만약에 수열들이 쫙 늘어났을 때 얼마씩 더해지고 있지를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때 앞에 거 2개 더해서 다음 거 구해보고 그 다음 2개 더해서 다음 거 구해보고 뭐 이걸 좀 응용하면 3개 더해서 다음 거, 3개 더해서 다음 거, 3개 더해서 다음 거, 3개 더해서 다음 거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런 형태의 규칙성도 존재는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일반항은 몰라. 그냥 1, 2, 3, 4 넣어보면서 10번째 항 찾아가고 6번째 항 찾아가고 하는 문제로 넘어갈 거다. 자, 거기에 대표 이런 거 A5, A6 구하시오 있잖아요. 이건 뭐다? 그냥 1, 2, 3, 4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연산이야. 그래서 관계식을 찾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관계식이 주어지면 그냥 1, 2, 3, 4 넣으면 끝이라니까. 뭔 말 알? 그래서 어떤 문제? 여긴 없네. 이런 문제가 나와. 계단 오르는 방법. 자, 아까 내가 했던 계단 오르기. 그리고 바둑을 늘어놓기. 자, 간다. 2가지 예시 다 보여줄게. 여기 계단이 막 있어. 자, 문제. 계단을 오를 거야. 이거 써두면 좋다. 계단을 오르고 싶은데 그때 한 번에 뭐 너희들 한 칸씩만 다다다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2칸씩 막 급할 땐 3칸씩도 막 뛰어 올라가기도 하지. 특히 남자애들은 막 3칸, 4칸씩 뛰어 올라가는 막 친구끼리 내기도 하는데 아무튼 한 번에 한 칸만 오르거나 또는 2칸만 오르거나 오케이? 그런 규칙이 있다. 3칸씩 오르고 4칸씩 오르는 건 없음. 한 번에 한 칸만 오르거나 2칸씩 오릅니다. 내려가는 거 없고. 그때 n칸의 총 n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질문은 생략할게요. 관계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A10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야. 뭘 물어보든 어차피 너희들은 관계식을 통해 가야 된다. 알았죠? 그 이후 과정 그냥 생략하고 관계식을 찾으러 갈게. 알겠죠? 자,
어쨌든 이거다. 그때 계단 오르기는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점화식을 이용한다 그랬지. 내가 구하려는 거는 AN이지만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AN-1이나 AN-2를 이용해서 점화식을 만드는 거야. 자, 거기 들어봐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N개의 계단이 있고 그걸 오르는 방법의 수는 AN입니다. 내가 찾아가고 싶은 놈이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점화식을 이용해서 찾아가냐면 있잖아. 이걸 잘 기억해놔. 얘도 비슷해요. 바둑돌 늘어놓기, 계단 오르기, 타일 쌓기 다 비슷합니다. 처음 또는 마지막을 기준을 잡아. 나는 보통 계단은 마지막을 기준을 잡고 바둑알은 처음을 기준을 잡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습관 때문에 그렇고 바둑을 끝을 기준으로 계단 오르기를 처음으로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처음으로 가볼까? 자, 제일 처음에 첫 시작을 뭐로 시작할 수도 있어? 한 칸 오르기를 시작할 수도 있어. 맞죠? 그리고 처음 오르기를 한 방에 두 칸 오른 다음에 시작할 수도 있어. 맞나? 자, 다시 한번 뭐라고? AN을 찾아갈 때 한 가지 방법, 두 칸을 오른다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일단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한 칸을 오른다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 자,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럼 그 다음은 남아있는 칸이 MS 두 칸이죠. 칸이라고 하죠. 얘도 칸이라고 하죠. 그럼 N-2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수는 얼마인데? A-2지. 그죠? N-2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A-2잖아. 그 다음에 얘는 N-1 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 방법이 수는 A-2. 나왔다. 끝. 뭐야?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과 그 전전 두 개의 항을 더해서 다음 항 만들기, 두 개의 항만 더해서 다음 항 만들기. 피보나치가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알았어요? 오케이. 이거를 너희들이 풀어나가는 거야. 잘 기억해둬라. 어떤 식으로 점화식이 만들어지는 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n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n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an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항인 an-1과 필요하니까 그 전의 항인 an-2까지 두 개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느낌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았죠?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랑 느낌 비슷한 문제 여기 아마 있을 거야. 바둑알 지금 찾고 있는 건데 바둑알 문제로 가보자. 있을 거야. 행일에 있나 보다. 휘리릭 휘리릭 오잉? 없냐? 와, 쉽게 끝났어. 다시. 어. 잠깐만요. 꺼져버려가지고. 없나? 없네. 그럼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건데?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없다. 왜 없지? 아, 더 앞에 있었나 혹시? 피보나치보다 더 앞에 있었나? 잠깐만. 피보나치 좀 보고 가자. 없네. 도형에. 여기도 없네. 이게 마플에서 빠졌구나. 자주 나오는데 왜 뺐지? 원래 있었거든, 옛날에. 없네. 무슨 느낌이냐면, 지워도 돼? 어떤 느낌이냐면, 바둑알을 늘어놓을 거야. 총 한 개의 바둑알을 늘어놓는 방법의 수를 A1. 두 개의 바둑알을 늘어놓는 방법의 수를 A2. 총 N개의 바둑알을 늘어놓는 방법의 수를 AN이라 부를 거야. 알았죠? 말로만 좀 할게. 약간 계단 오르기랑 너무 비슷해서. 그냥 갈까? 총 N개의 바둑돌을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의 수. 일렬로 하라고 할까?
그거를 A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규칙이 있어. 규칙 1. 규칙 1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규칙. 어떤 규칙? 흰 바둑돌은 연속해서 놓을 수 없다. 이거야. 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검정색 나오세요. 자, 찾아가 본다. 어떻게 하라? A1은 당연히 2죠? 맞죠? 이거 하나 딱 찾아놓고 뭐 필요하다면 A2까지 찾아가는 거야. A2는 뭐야? 두 개의 바둑을 늘어놔 보자. 처음에 어떻게? 흰색을 깔면은 검정색이 나와야 되지. 검정색을 깔면은 흰색이 나와도 되고 검정색이 나와도 돼. 흰색만 아니면 돼. 몇 개? 세 개의 방법이 있어. 뭐 찾아 치자. 자, 그때 우리는 관계식을 찾으러 가는 거야. 왜요? 왜 일반항 안 찾아요? 그거는 일단은 너희들은 모르지. 일반항 만들 수 없어.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야.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구분해요? 외우라고 했잖아. 바둑돌 늘어놓기는 정한식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는데? 아까 계단 노력이랑 비슷하다 그랬지. 전체 n개의 바둑알을 늘어놓을 거야. 전체 n개의 바둑알을 늘어놓을 건데 처음을 흰색으로 시작을 해도 돼. 검정색으로 시작해도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흰색을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검정색이 나와야 되는 거야.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끝났어요. 뭐요? n개의 바둑을 늘어놓는 AN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먼저 흰색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까지 검정색까지 깔고 그 뒤에 n-2개의 바둑알을 늘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일단 검정으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 n-1개의 바둑알을 내 맘대로 늘어놓는 방법일 수 an. 끝이야. 또 뭐야? 또 저만식이 나온 거지. 알았죠? 끝. 피보나치잖아 또. 알겠나? 그러면 피보나치는 게 1번항 당연히 못 찾죠? 왜? 피보나치 1번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저만식 없이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문제야. 자주 나왔었어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타일도 똑같아. 타일은 뭐 길이 1, 2짜리 타일이 있어. 이렇게 늘어놓거나 이렇게 늘어놓거나 뭐 이런 거. 전체 길이 세로 2, 길이 n짜리 벽을 채우는데 타일을 늘어놓는 방법의 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깔거나 이렇게만 깔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있어. 어쨌든 그런 거 보도블럭 뭐 이런 거 있어. 알겠죠? 그림이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너네가 지원했던 거. 이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선 따라 경로의 수고, 선 따라가는 경로의 수고. 저런 모양으로 약간 타일 늘어놓기. 알았어?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잘 기억합시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다 해주시고요. 다 되면은 1901번으로 갑시다. 1901번 가도록 할게요. 뭐랍니까?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뭐? AN 플러스 2를 만들어갈 때 그 전에 항인 AN 플러스 1이 아니라 맞죠? AN을 가지고 AN 플러스 1은 다음 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AN 플러스 1을 건너뛰고 그 다음 번째 항을 만드는 규칙에 대한 설명이네. 근데 N이 1, 3이래. N에 1, 3 넣자 그냥. 1 넣어주면은 A3를 만들 때 A1에다가 3 빼주세요고 3 넣어주면은 A5를 만들 때 A3에다가 3 빼주세요. 근데 밑에 거는 2, 4. A4를 만들 때 A2에다가는 3을 더해주고 A6를 만들 때는 A4에다가 역시 3을 더해서 만드는데 나머지 5, 6, 7, 8부터는 또 어떤지 또 몰라. 맞죠? 어떤지 또 모르고 그냥 A 1, 2, 3, 4, 5, 6이 저런 관계에 있다 정도만 참고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이게 뭐야? 약간 fx는 fx 플러스 6 같은 느낌. 이게 뭔데? 주기 6. 주기 6. 다른 말로 치면 뭐?
6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1, 2, 3, 4, 5, 6가 만들어졌으면 A7부터는 다시 똑같은 값을, A1부터 똑같은 값을 짜라락 A12까지. 그 다음에 또 A13부터 18까지 똑같은 값. A19부터 뭐 24까지 또 똑같은 값.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늘어놓는 된다. 그렇게 해서 첫째 항부터 뭐야? 32번째 항까지의 합이 112라고 줄 때 그때 A1, A2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간다. 얘들아. 끝났네. A1부터 A6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어떻게? A1, A1이야. 근데 A2는 어디 갔어? 몰라. A2야. A3는 뭔데? A1 빼기 3이네. A4는 뭔데? A2 더하기 3이네. A5는 뭔데? A3 빼기 3인데 A3가 A1 빼기 3이네. 그러면 A1 빼기 6이네. A6는 A4 더하기 3이네. A4가 A2 더하기 3이니까 A2 더하기 6이네. 이렇게 A1, 2, 3, 4, 5, 6의 합을 구해보는 거야. 뭐예요? 마3 뿔3 사라지고 마6 뿔6 사라지면은 결국 A1이 3개, A2가 3개야. A1부터 A6까지 합이 결국은 A1, A2의 합의 3배가 된대. 그런 방식으로 얘네들 싹 더해버려. 어때, 얘들아? 일단 A1부터 A6의 합까지 있겠죠. 그게 뭔데요? 3, A1 플러스 A2. 근데 그게 끝이야? 아니지. A7부터 A12까지도 있겠지. 뭐야? 또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이거 왜 뭐라 쓴 거야? 12. 그 다음 13부터 18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또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25부터 A30까지 갈 수 있어. 또 똑같은 값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A의 31과 A의 32까지 더해주면 돼. 32까지 합니다. 걔들은 뭔데? A1과 A2와 같은 값이야. 왜? 6개마다 같은 값 돈다고 했잖아. A31은 A1이랑 똑같고 A32는 A2랑 똑같겠지. 그럼 끝났네요. 가자. 그래서 A1 더하기 A2가 몇 개 나왔는데?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앞에 3 붙은 놈들이 몇 개? 전체 30개를 6개 묶었으니까 5 묶어. 15개. 그리고 하나 더. 즉 16 곱하기 A1 플러스 A2인 거야. 그게 112라잖아.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7인 것 같은데 끝. 답은 7. 알았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역시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 29번 가보도록 하자. 야 잠깐만. 29번 누가 질문이야? 우리 증명 내가 숙제 안 내줬는데 왜 29번이야? 넌가? 너 여기 풀어버렸니? 우리 여기 숙제 아니요. 잠깐만 숙제였나? 우리 했었니? 17번까지인데 내가 잘못 들었었나? 29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혹시? 이거 정한 것 같은데? 자네는 아까 76인가 77 하나 추가시켰잖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보다. 29번 아니지? 뭐야? 나 뭘 들은 거야? 그러면 일단 풀은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오늘 요거 수학적 귀납법 증명 어쨌든 마무리해보자. 알았죠? 영상을 꺼버렸네. 연결을 시켜야겠네. 자, 아무튼 수학적 귀납법 증명입니다. 갑시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자, 약간 내신용과 수능 및 모의고사용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보면 돼. 내신용은 여기 내가 지금 설명할 텐데 총 3개의 유형이 있어. 등식과 부등식과 배수라고 해서 이 3개의 유형에 대해서 각각 올바른 풀이를 약간 찾아가는 그 내가 말해주는 정해져 있는 루트를 따라가는 느낌의 약간 서술형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에서는 내신에서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빈칸 추론형이라서 좀 뭐랄까 내가 증명을 하는 느낌보다는 얘가 하고 있는 증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느낌으로 따라간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설명해줄 딱 정해진 루트 세 가지, 뭐 등식의 풀이와 부등식의 풀이와 배수의 풀이를 살짝 벗어나는 느낌의 빈칸 추론형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증명 과정 자체가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거다. 알았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생각을 하려면은 딱 정해진 루트대로만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신용이라고 한다면 서술형 문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증명하시오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알았죠? 그 두 개가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첫 번째로 등식 부분을 찾아가 보자. 두 번째로는 부등식, 세 번째로는 배수,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등식. 일단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어떤 대상을 증명하냐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도 정의를 해봤잖아. 어떻게 정의했어? 그냥 A는 N에 대한 이러이러한 식이에요가 아니지. 그건 일반항이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째 항이나 또는 첫째 항, 둘째 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하는 항들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에 식에다 대입하니까 첫째 항을 알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항이 이거네. 얼마네? 두 번째 항이 방금 나왔네? 그럼 다시 두 번째 항을 가지고 세 번째 항이 얼마네? 세 번째 항 나온 걸 가지고 넣어서 네 번째 항 찾고 네 번째를 넣어서 다섯 번째 항을 각각의 항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정의를 하는 거고, 즉 관계식을 통해서. 증명도 비슷해. 그냥 n번째 식, 이 식 자체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증명하는 거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밝히고자 하는 대상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등식이겠죠. 뭐뭐뭐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야. 그럼 증명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n에다 1을 넣어서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말 그대로 1을 딱 넣었더니 이 식이 성립하네? 그냥 넣어주면 바로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건 두 번째부터야. 두 번째는 어떤 걸 밝혀주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을 보여주듯이 n이 k일 때 성립하면 그때 k 플러스 너무 밑에다 쓴 것 같은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냥 n에 대해서 성립합니다가 아니라 k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전체 틀이라는 거 중요하다. 노란 색깔.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뭘 보여준다? 말 그대로 주어진 등식에 k번째 식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네모를 더해주는 거야. 뭐 곱하기일 수도 있다. 식에 따라 나누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어.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네모라고 할게. 네모를 더한다고 할게. 그때 양변에 똑같은 뭔가를 더했잖아. 그러면은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겠지. 얘가 참입니다가 아니라 얘가 참이면 그거를 통해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서 만든 이 식도 참이다야. 자, 근데 이게 뭐다? k 플러스 1번째 식이 나와주면 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찾아가냐면 한 방에 뿅 튀어나온 게 아니야. 약간 이렇게 써놓을게. 뭐냐? 이 초록색 부분 잘 봐야 돼. k번째 식이란 거는 등식이니까 등호가 있고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었겠지. k번째의 좌변과 k번째의 우변이 있어. 그때 양변에 네모를 더하는데 뭐를 더하냐면 좌변이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의 모습을 띠도록 무엇을 더할지를 너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변은 딱
보자마자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아니야. 그냥 k번째 우변에다가 내가 더한 네모가 더해져 있는 형태야. 근데 그거를 뭐 했더니 정리를 했더니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이 됨을 보여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좌변 우변 합쳐서 k 플러스 1번째의 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거짓이겠지. 근데 어쨌든 얘가 참이면 참이야. 그래서 1일 때 성립했네. 1 넣어서 성립했으니 2도 성립합니다. 2 넣었으니 3도 성립해요. 뜩뜩 쭉쭉. 따라서 1번 과정과 2번 과정에 의하여 주어진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성립. 끝. 이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이때 1924번을 볼 건데 나는 저 빈칸 초련은 안 따라가고 서술형처럼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써올게요. 리모컨. 자,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제곱, 2제곱, 3제곱, 점점점, n제곱이 뭐야 이거? 시그마 공식이다, 그죠?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 시그마 공식은 딱히 지지난 시간에 증명을 그 단원에서 하지 않아. 언제 할 거다? 다음 단원에서 할 거야 라고 했지. 그 증명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자. 자, 간다. 첫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 n에 1 넣으라 그랬죠. 밝히고자 하는 자연수 중 제일 첫 번째 거. n에다가 1 넣는 거야. n에 1 넣어서 어떻게 보여준다? 좌변이 1제곱, 즉 1. 우변이 저기다 넣는 거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1. 아, 성립하네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단계. n이 k일 때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한다라고 잠깐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1제곱, 2제곱, 점점점, k제곱까지 합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나누기 6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양변에다가 뭔가를 더할 겁니다. 뭘 더하겠어? 그 다음 단계가 이 식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서 좌변을 1제곱, 2제곱, 점점점, k제곱까지 쓰는데 거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하나 더 더해진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변은 아직까지 몰라.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나누기 6이 있었고 거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냥 더해져 있는 상황일 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을 뭐 한다? 정리하면서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되도록 정리해 나가는 거야.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라는 거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써주면 이런 꼴이 되도록 정리하는 거지. 이런 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뭐 할까?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분수는 6분의 k 플러스 1 묶였고 남아있는 두 개 2k제곱 플러스 k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분모 6이 없었네. 그럼 6분의 6이 있다고 생각하고 6과 k 플러스 1 하나는 묶여나갔고 남아있는 k 플러스 1 하나랑 6을 전개 6k 플러스 1로 전개를 해보자. 6k 플러스 6이지. 요렇게. 그러면 계속해서 우변 정리 좀 해볼까요? 6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뒤에 있는 요식 한번 썼다가 다시 올게. 6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입니다. 뭐예요? 7. 인수분해가 되네. 뭐?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k 플러스 1이고요. 뭐 k 플러스 2는 그대로 쓸게. 그 뒤에 있는 2k 플러스 3을 2 곱하기 k 플러스 1 플러스 1꼴이라고 형태를 보여주는 거야. 뭐? k 플러스 1번째 식이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음? 이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등식의 증명이다. 자,
어차피 빈칸 추론형 문제였고 네모 빈칸이 얼마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만 싹 보면 되니까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 좌변과 우변은 모두 다 뭐로 같으므로 1로 같으므로 가는 1이 될 거고 나의 식은 뭐 양면에 뭘 더할래? k 플러스 1의 제곱이겠지. 이게 나겠지. 그리고 마지막 다는 이건 거고. 그래서 다시 좀 끄자. 헷갈리지? 얘네가 지금 나랑 조금 다르게 썼지만 어쨌든 얘가 가고 네모를 더하면 얘가 나고 마지막 정리 과정의 분자 6분의로 만들어졌을 때 얘가 다는 거야. 그렇게 가나다는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 추론의 문제가 아니야. 왜? 원래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라서 쉽게 따라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문제는 뭐 빈칸 추론보다는 서술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물론 이번 시험에 나온다. 자, 만약에 이번 시험이랑 관련성이 없다. 나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빈칸 따라가시면 됩니다. 빈칸 따라가는 건 그냥 쉬워. 왜? 문제에서 지금 얘네들 다 써놨잖아. 그냥 NA를 대입하면이라고 했잖아. 1 넣어서 저번 넣으면 다 1이네를 계산해주면 되고 뭘 더할지는 사실 근데 요거는 좀 중요하지. 빈칸 추론형 문제더라도 양변에 무엇을 더하는지 정도는 기억해야 돼. 더해서 뭘 만들고자 하는 건데 좌변이 k 플러스 1번째 식이 되도록 좌변만 그렇게 되도록 양면에 뭔가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할 거예요. 그 네모를 찾아가는 거는 수학적 기답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마지막 얘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 등호 연결돼서 6분의 뭐가 되어 있을 거야. 또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되어 있을 거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당연히 6으로 통분해 주세요. 잖아. 그지? 그래서 통분만 하면 되는 거라 다는 쉽고 그냥 귀납법보다는 그냥 수학 문제 수식 계산 느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다 빈칸 추론 문제를 푼다면 알았죠? 이 정도입니다. 등식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겠어?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부등식으로 바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요. 부등식으로 가보자. 부등식은 뭐다? 역시 똑같아. 모든 자연수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다. 대신에 그 성립 증명해야 되는 이 점점점 부분, 요 대상이 부등식이 되는 부등호가 있는 것뿐이야. 크다든 크거나 같다든 작다든 작거나 같다든. 자, 그거에 대해서 성립하는 과정을 수학적 기능으로 증명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때요? 일단 1을 넣어서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역시 아까처럼 좌변이 얼마, 우변이 얼마. 대신에 좌변 우변이 다르겠지. 5와 2, 3과 2. 어쨌든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5, 2를 굳이 뭐 누가 큰지를 말 안 해도 안 되니까. 계산만 딱 해놓으면 성립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부터가 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잘 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뭘 써요? 그냥 k번째 식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k번째의 좌변 그리고 k번째의 우변 그리고 뭐 얘기를 할 때 이 문제를 푼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알았지? 그냥 부등호 방향은 왼쪽으로 벌어진 형태, 왼쪽이 크다의 형태라고 생각을 할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거 자체가 이제 뭐야? K번째의 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똑같습니다. 양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거야. 보통 제일 많은 게 더하는 거고 뭐 가끔씩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고 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뭘 만든다? 뭘 더할 건데 일단 좌변을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으로 만든다. 맞아요.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어 있을 거야? K번째의 우변이 되어 있을 거야. 거기다가 네모가 더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변을 아까는 정리하면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나온다 그랬지. 얘는 아무리 정리해도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안 나와요. 왜 그래? 부등호니까. 내가 발표된 거는 5와 3이었는데 지금은 5와 4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도 부등식은 성립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은 5가 3보다 작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지금은 5와 4가 만들어져 있다면 4보다 3이 더 작다는 걸 너희들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편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우변 K번째의 우변 더하기 네모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K 플러스 1번째 우변을 가지고 와서 빼는 작업을 계산해 주는 거야. 요 둘을 빼. 그걸 보여주고 정리를 해 나갔더니 뭐가 되더라? 양수가 됩니다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된 거다?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 K번째의 우변 더하기 네모보다 컸는데 이제 내가 이 주황색 과정을 거침으로써 얘가 양수란 말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누구보다? 얘보다.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보다 크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야. 그러므로 K 플러스 1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가 보여지는 거지. 이거 노란색으로 쓸 걸 그랬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등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흐름 똑같아. 첫 번째 성립한 거 보여주고 K번째 가정을 해서 그 K번째 시에다 양변에 뭔가를 더해서 K 플러스 1번째 우변을 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K 플러스 1번째 좌변은 만들었는데 우변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긴 우변과 실제 K 플러스 1 우변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직접 한 번 더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부등식이 다른 점이야. 뭐랑? 등식이랑. 자, 그래서 잘 봐. 이번에는 책 문제를 보면서 따라갈게요. 약간 내풀이랑 함께 섞어가면서. 화면 켜고 부등식. 대소가 먼저 나올 텐데, 마플은. 그지? 부등식. 요거다. 자, 밝히고자 하는 대상 옆에다 좀 써볼까? 뭐였지? 이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플러스 h의 전체 n승이 1 더하기 nh보다 큼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 봅시다. 이거야. 가보자. 우리는 뭐 한다? 첫 번째. 내가 밝히고자 하는 첫 번째 자연수. 근데 무조건 n에 1을 넣는 게 아니라 밝히고자 하는 자연수가 2 이상이니까 2를 넣어주면 돼. 그렇게 좌변을 계산을 합니다. 뭐예요? 1 플러스 h의 제곱이에요. 우변을 계산합니다. 뭐예요? 1 플러스 2h죠. 얘가 1 플러스 2h에다가 어떤 h제곱을 더한 건데 당연히 h제곱은 문제에서 어디 갔어? h 양수로 돼 있지. 0이 아니니까 얘는 양수로. 이거보다 양수만큼 더한 거네. 따라서 성립한다. 끝났고. 두 번째 n은 k일 때 가정을 합니다. 뭐예요? 1 더하기 h의 k승 1 더하기 kh.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양변의 네모를 뭐 할 거야? 이쪽 보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다음 단계가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이잖아. 지수가 K에서 K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 1 더하기 H를 곱하는 거가 되겠죠? 자, 문제는 근데 뭐다? 얘가 1 더하기 KH에다가 1 더하기 H가 곱해지는 거야. 근데 원래라면은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다면은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의 값이 크다. 뭐보다?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H보다인데 이거랑 이거랑 완전 다르잖아. 막 H제곱 나오고 있잖아. H제곱 있지도 않은데. 식이 완전 다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게 된다? 원래 나는 한편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아까 잠깐 봤더니 그런데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생긴 우변 1 더하기 KH에다가 1 더하기 H라는 식이 나와버리게 됐는데 이거 지워. 나와버리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디 갔어? 요거.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식을 빼보는 거야. 가보자. 뭐야? 1 더하기 KH, K 플러스 1에 H 플러스 KH 제곱 빼기 1 빼기 K 플러스 1에 H. 뭐야? 사라지네.
k제곱이고 이건 양수거든.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끝나는 거야. 뭐 얘보다 얘가 컸었는데 얘보다 빼기를 한 1 이상 얘가 더 작은 거지.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고 와 부러졌다. 그리고 얘가 다인 거야. 근데 이걸 뜯어보면은 갑자기 이게 뭐지? 등식만 공부한 애들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지. 이건 이제 부등식만의 풀이인 거다. 등식과는 차이가 나는. 알았습니까?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 배수. 배수도 똑같다면 설명을 따로 할 이유가 없지. 근데 배수는 또 느낌이 완전 달라. 어떻게 보면 얘가 다른 것보다 얘가 더 다를 겁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느끼는 체감은. 일단은 뭐 있어요. 자, 근데 잘 봐. 어떠한 식이 6의 배수임을 약간 이런 예시라고 가정해보자. 7의 배수일 수도 있고 5의 배수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는 뭐로 증명하시오? 약간 이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식 자체가 등호가 붙은 등식이 아니야. 좌변, 우변 구분이 없고 그냥 좌변만 덜렁 써놓은, 우변만 덜렁 써놓은 그냥 하나의 식인 것뿐이지. 그 녀석이 6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n에 1을 넣어서 요 식에다 1을 넣어주면은 뭐 6이면 6, 12면 12, 18이면 18 나오겠지? 그걸 통해서 6의 배수임을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말은 똑같아. 그래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다른 게 여기 식에다가 그냥 n에 k를 넣은 식, 그냥 k번째 식이 나와요. 짠. 근데 문제는 뭐다?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는 게 아니야. 양변에 네모를 더하면이 있을 수가 없어. 양변이 없는 걸. 그치?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를 6 곱하기 n꼴이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그 밑에 단계. 이 식에서 뭔가 바꿔가는 느낌도 있을 수는 있다. 실제로는 있다. 알았지?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 중에는 여기다가 뭔가를 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만나는 배수의 대부분의 문제는 n의 k 플러스 1일 때 이 식을 갑자기 가지고 옵니다. 또. 오케이? 뭐야? 말 그대로 n의 k 플러스 1번째 이 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 그냥 6n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k 플러스 1번째 이 식을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일부는 저식을 전개한 것 중 일부는 k를 넣은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오고 그 외 뒤에 뭔가가 붙어 있을 텐데 얘는 여기서 6n으로 가정했으니까 6n으로 묶어줄 거고 그 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있잖아 6 곱하기 꼴로 가도록 모든 개수가 6의 배수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6으로 묶을 수 있다가 될 겁니다. 즉 얘도 이거랑 6의 배수의 합골로 표현되는데 이게 6의 배수니까 전체도 6의 배수야 하고 마무리되는 거야. 뭐가 달라? 뭔가 k번째 식을 변형을 해나가는 느낌보다는 k번째 식은 6n으로 가정을 해두고 k 플러스 1번째 식을 별도로 내가 그냥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일부에 k번째 식이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달라. 양변에 네모를 더하면이 없어. 자, 앞으로 돌아가 보자. 배수 문제. 그냥 이것도 제일 대표 문제 하나 볼게요. 뭐 해보자? 3n제곱 플러스 3n이 6의 배수임을 증명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니까 n에 1을 넣어. 그래서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계산했더니 그냥 6이네. 6의 배수네. 성립하네. 끝. 어디 갔어? 쭉 성립한다. 제일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뭐다? k번째 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3k 제곱 플러스 3k를 만들었어요. 이게 6의 배수야? 몰라. 그냥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서 6m이라고 둔 거지. 오케이? 그러나서 뭐 하고 있어? 잘 봐. 갑자기 뭐 한 거야? 지금 이 식 잘 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들어갔고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들어갔어. 그냥 n이 k 플러스 1번째 식을 쓰고 있는 거지. 즉 n에 k 플러스 1 대입을 해본 거지. 그러면서 정리를 해나갑니다. 전 k겠죠, 정확하게는. 뭐야? 3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3k. 근데 여기는 6k만 있네. 3k 여기 있나 보다. 그리고 상수항 3, 3, 6 잘 있네. 가해식은 이게 되는 거야. 그 가해식이 뭐야? 이거잖아. 6m으로 고친 거지. 그랬더니 개수가 666이네. 아, 6의 배수이다. 이거야.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거거든. 자, 요게 배수, 몇의 배수, 6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수학적 비나법 문제. 끝. 여기까지야. 어떤 느낌인지 대략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너희들은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서술형 대비도 해둬야 돼. 빈종이에다가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때 증명하는 방식은 무조건 이 틀을 따라가면 다 나오는 문제들만 줄 거다. 빈칸 추론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라면. 그런데 고난도 문제들 중에 빈칸 추론형 문제들은 이 풀이가 깨지는 풀이들이 나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등식이야. 수학적 기능법을 이용한 등식의 증명인데 방식이 양변에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때도 있어. K번째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냥 K 플러스를 대입해봤어요. 근데 그게 K번째 식의 일부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느낌의 문제로 푸는 문제들도 있음. 등식이지만. 그래서 섞여 나온다는 얘기야. 저 풀이 세 가지가. 그걸 너희들이 스스로 이거는 이 풀이를 쓰면 더 빠르겠네를 서술형에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틀을 따라가는 문제들을 서술형을 내면 됐지. 근데 빈칸 추론형은 지가 풀고 있는 거니까 생각의 흐름까지, 증명하는 방식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 대신에 이 문제는 이렇게 증명나가고 있네. 이 문제는 이렇게 증명나가고 있네. 를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되고 그거에 맞는 빈칸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아무튼 알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 풀던 과정 부분은 지우고 으차, 뭐 해보자? 세 문제 딱 한번 풀고 풀이해보자. 오늘은 거기까지 할 겁니다. 알았죠? 아까 여기 증명한 게 이거지. 그러면 요거 가보자. 이거 하지 말까? 음. 1927 등식에서는 27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배수가 먼저죠. 그럼 바로 갈게요. (193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부등식은 1934번을 갑시다. 뭐 별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세 개 딱 한번 풀어보자. 자, 27번은 그냥 서술형처럼 풀게요. 알았죠? 빈칸 추론형으로 연결해서는 당신들이 해주세요, 그냥. 성립함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해보래요. 그래서 n에 뭐 넣어요? 1을 넣어요. 좌변은 뭡니까? 2의 0승까지. 그러니까 그냥 1이지. 맞죠? 2의 0승? 2의 0승는 1? 좋아. 우변은 2의 1승 빼기 1. 즉 1. 둘이 똑같네. 성립합니다. 끝. 됐죠? 이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k일 때로 넘어가는 거지. 이번 단계부터 갈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좌변은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찍찍찍 2의 k-1승까지 우변은 2의 k승 마이너스 1. 이게 같아 달라. 뭐 등배수를 합공식 쓰고 뭐 하고 해서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지. 근데 뭐 그런 거 빼고 이때 양변에 뭔가를 더할 거나 곱할 거나 할 겁니다.
뭐 할까? 다음 단계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니까 k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양변에 2의 k승을 더하게 된 거지. 그래서 좌변에는 이렇게 됐고 우변은 2의 k승 마이너스 1인데 2의 k승이 하나 추가된 거야. 그래서 뭐다? 2 곱하기 2의 k승 마이너스 1이고 그거는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자체가 뭐야? n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식이네. 아, 따라서 n은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하면 끝. 이해됐죠? 그렇게 맞게 알맞게 빈칸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뭐 큰 틀 벗어난 거 전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31번도 한번 가볼게요. 왜 안 넘어가네 오늘. 31번도 가볼 건데 얘는 식 잠깐 쓰고 옆에다 따로 쓰고 가자. 가자. 자, 그래서 뭐야 이번에는 3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n승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배수 증명이네. 맞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모든 자연수였으니까 n에 1을 넣어줘요. 그래서 뭐예요? 4의 1승 빼기 1. 그래서 했더니 3. 3의 배수 성립합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4의 k승 빼기 1은 3의 배수다라고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해? n은 k 플러스 1일 때를 찾아가 볼 거야. 뭐야? 4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뭔데요? 4의 k승 마이너스 1이 있다면 그 놈을 4배 했을 때 4의 k 플러스 1승이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 안 맞네. 플러스 3이 더 필요하다. 맞지? 한 번 더 가보자. 그때 4의 k승 빼기 1은 3n이랬네. 3n 플러스 3으로 바꿨더니 뭐 된다? 3으로 묶여버리네. 따라서 k 플러스 1 때도 3의 배수다 하면서 정리가 끝나는 거야. 정해요! 자,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배수 문제 뭐? k일 때 식을 가지고 오고 k 플러스 1 대 식을 만들어서 그중 일부를 k번째 식으로 변형시키면 돼. 알았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서술형이라면.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빈칸 추론형 문제는 가끔 이 풀이를 벗어난 문제들, 다른 방식의 풀이를 쓰는 문제들이 있다 그랬지. 뭐야?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갑자기 양변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지. 뭐야? 이 풀이 따라가고 있잖아. 배수지만 등식에서 설명한 그 풀이 따라가고 있잖아. 풀이가 섞인다 그랬죠? 맞죠?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찾아가 보자. 어쨌든 양변에 뭘 곱하겠어? 일단은 k 플러스 1 만들어 가는 거는 맞잖아. 그래서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가야 되니까 4를 곱하겠죠. 됐죠? 그래서 우변 정리해봤더니 3으로 묶습니다. 뭐 플러스 1 따로 빼고 뭐야? 지금 이게 12m 플러스 4잖아. 그때 얘는 4m 플러스 1만 가고 남은 거 1 더해서 상수 4가 나오고 이렇게 맞춰준 거고. 그리고 이 플러스 1을 마지막에 넘기면서 얘를 k 플러스 1승을 쓴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되네. 양변의 네모를 곱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방식을 따라간 겁니다. 풀이 방법은 달라졌지만 증명은 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튼 알겠죠? 오케이, 배수지만 다른 풀이 쓴다. 반대로 등식이지만 이 풀을 쓰기도 할 거다. 부등식에서는 이거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등식이나 부등식에서도 이 풀을 쓰기도 할 겁니다. 알았죠? 잘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34번. 이거는 그냥 빈칸 추론형처럼 푼다 그랬었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란다. 그래서 뭐 하자?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따라가는 걸 과정을 봐보자. 일단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3을 넣어서 계산해 주겠지. 좌변 계산에서 16 나온지 확인할 필요 없고요. 없어요. 그래서 3일 때 당연히 성립한다 하고 끝. 우리는 빈칸만 찾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이 식을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써놓고 가자. 자, 다음. 어제는 K일 때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저 식에 K를 넣은 거를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 양변에 2를 곱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맞지? 그때 여기서 뭐 하고 있겠어? 이게 뭐겠어? 이해야 되겠냐?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변에다가 내가 밝히고자 하는 실제 K 플러스 1번째 우변 저기다가 K 플러스 1이 들어간 우변을 빼고 앉아 있겠지. 실제로 저게 맞는지는 너네가
전개해서 계산해봐도 되잖아. 2k제곱, k제곱, k제곱. 2k, 2k 사라졌을 거고 k 남았으니까 빼기 k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k 맞고 상수항 4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4 사라지고 맞네. 잘 계산했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k 플러스 1일 때 도 성립한 다음에서 마무리 짓는 거니까 당연히 k 플러스 1.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빈칸조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았죠? 나와 같은 빈칸 하나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풀이인 거고 나머지 빈칸들은 진짜 쉬워요. 됐음? 됐음?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늘 숙제 1968이었나? 뭐 아무튼 귀납법 마지막 단원까지입니다. 문제수가 50개밖에 안 돼. 그래서 금방 하기도 할 거고 혹시나 뭐 연합도 학교 시험 범위가 혹시라도 그지? 저게 안 나온다. 뭐 귀납법 증명이 안 나온다라고 이거 닦아. 거기 잘 안 앉아서 그럴 거야. 뭐 얘기 담았지? 혹시 귀납법 증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생겼거든.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킨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대부분이 빈칸 초련형이라 생각보다 금방 할 겁니다. 그냥 계산형 문제보다 계산형 단원보다 훨씬 빨리 풀 거다. 그래서 휘리릭 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에 맞는 범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빠이.